굿모닝 마켓입니다. 급락세는 멎은 듯하지만 결국 반등에는 실패했습니다. S&P 500의 500개 기업 중 300여 개 기업이 상승을 해줬지만 이 기술주가 힘을 못 쓰니 역시 지수 초록불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등락이 갈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0% 오른 반면에 장중 한때 4만 선 회복하긴 했지만 마감까지는 무리였고요. S&P 500은 0.51%, 나스닥은 0.93%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 넘게 올랐는데요. 인공지능 실적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기술주들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대안으로서 중소형주 위주로 매기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 보였습니다. 살펴보시면 애플이 0.48%, 마이크로소프트는 2.45%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72% 하락하면서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구글도 3% 가까이, 아마존도 0.54%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1.70%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경쟁사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자사의 체중 감량 약물 임상 실험 후반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에 4%대 하락세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큰 폭의 하락 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특징적인 종목들도 짚어보자면 포드 같은 경우 올해 실적 전망은 유지를 했습니다만 전기차 부문 적자를 반영하자 급락했습니다. 무려 개별 종목으로만 18% 넘게 하락했고요. 이 여파로 제너럴모터스도 5%대 하락했습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월가의 공포지수,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지수는 2.88% 올랐습니다. 2%대 오르면서 18.46선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심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어느새 중립에서 공포 구간으로 넘어온 시장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처럼 흔들리자 아시아 증시도 직격탄 받았는데요. 전일 일본 니케이 지수는 3% 넘게 하락했습니다. 2016년 6월 이후 8년여 만에 하락폭이 가장 컸다고 하고요. 여기에 일본은 정치권 내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발언도 나오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덩달아 국내 증시도 1% 넘게 급락했죠. 여기에 코인 시장도 함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ETF 거래를 시작한 이더리움, 그 하락세가 더 크다는 소식인데요. 시총 1위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6만 5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상승장을 주도했던 AI 관련주들이 이제는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다른 섹터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모습이라고 현재 시장을 진단했습니다. 한편 예상보다 강한 2분기 GDP 성장률 나오면서 뉴욕 증시 출발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2.4%보다 높은 2.8%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대로 웃돌았습니다. 고금리가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지만 소비 지출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 보여줬는데요. 소비 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도 1분기 2.5% 증가율에서 2분기 2.3%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 1분기 3.4%에서 분기로 2분기는 2.6% 급락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물가지수는 2분기에는 2.9% 상승하면서 1분기보다 둔화세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GDP 데이터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해줄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중소형주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형주를 등지고 중소형주로 가야 하는가 고민이실 텐데요. AI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 커져가곤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 시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몰려가기보다는 가진 것들과 더불어서 이 중소형주들 흐름을 함께 눈여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